이번 시간은 기계제도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 형상의 정밀도를 규정하는 공차라고 나왔는데 치수 공차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부품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1번 부품이 있고요. 이런 2번 부품이 있습니다. 자, 2번 부품은 전체를 단면한 전단면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도 파이 10 H6이 되고요. 파이 10 H7이 됩니다. 끼워 맞춤 공차였죠. 구멍 기준식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됩니다. 제작을 해서 이 허용차 여유값 안에 다 맞추어서 제작을 했는데 조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수공차로만 조립을 하니까 이렇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수를 재보니까 파이 10이 나오는데 파이 10 H6 안쪽에 허용차가 다 나오는데 여기가 각도가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이렇게 굽어버리는 겁니다. 구멍도 마찬가지로 가공을 했는데 이 치수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와야 조립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가공이 된 겁니다. 치수를 재보면은 여기는 파이 10 H7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죠. 이렇게 치수 공차만으로는 형상의 완벽한 끼워 맞춤이라든가 정밀도를 규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기하 공차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이 10 H6이다 나왔을 때 여기에 이 치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데이텀 기준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A라고 하는 면, 이쪽 면이 기준입니다. 직각이 나와야 됩니다. 직각이 나오면은 조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직각도를 데이텀 기준 A로 해서 공차 값을 0.1mm 이렇게 주면은 중심 축을 기준으로 치수가 파이 0.1mm 안쪽으로 규제가 되어야 된다.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형상이 나오지 않겠죠. 여기 보면은 조립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축이라든가 구멍이 극단적으로 정상적으로 조립이 돼야 되는데 구멍에 간섭이 생기거나 구멍과 축에 틈이 발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하 공차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는 이 공차 값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진직도, 평면도, 지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여기도 마찬가지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이것은 자세 공차다라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위치도, 동축도, 또는 동심도, 대칭도 요 세 개도 위치 공차다. 그다음에 화살표가 하나는 두 글자, 원주 흔들림. 화살표가 두 개는 한 글자, 온 흔들림. 이렇게 흔들림 공차다. 일단 이것을 먼저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기하 공차법에는 이 칸이 두 개가 나와서 오른쪽은 공차값, 왼쪽은 공차 종류의 기호 나오는데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A라고 해서 데이텀 기준이 없는 공차는 위쪽에 이 모양 공차는 데이텀 기준이 없습니다. 이 모양 공차다라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 위치, 흔들림 공차는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 문자까지 넣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공차의 기입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차의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나오는 문자는 데이텀 기준이고요. 가운데 이런 형식과 이런 형식이 있는데 한 가지만 나오면 기준 길이에 대해서 공차의 허용차를 나타내고요. 위와 아래 이렇게 분리된 것은 위쪽은 전체 길이, 아래쪽은 지정 길이에 대해서의 허용차입니다.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하 공차에서 단독 형체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단독 형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공차 값을 넣지 않는 모양 공차를 의미합니다. 경사도는 자세 공차였죠. 기하 공차의 종류 중 적용하고자 하는 형체가 관련 형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이 모양 공차와 다른 공차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세, 위치, 흔들림 공차는 데이텀 문자를 넣어야 되고 모양 공차는 데이텀 문자를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번에 기호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2번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암기를 해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칭도가 아니라 평행도가 되겠죠. 5번 모양 공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양 공차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모양 공차는 데이텀 기준이 없는 공차, 여기서 보면은 평행도 공차, 이것은 자세 공차입니다. 8번에 동일하게 모양 공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중에서 3번은 경사도 공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위치 공차가 아닌 것은 2번 되겠죠.
2번은 원통도 공차입니다. 원통도 공차는 모양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호를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8번의 B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데이터 기준으로 여기가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서로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도 공차를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2번도 이런 기호가 바로 흔들림인데 하살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온흔들림이다. 여기서 10번의 진원도는 1번이고 자세 공차에 속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었죠.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13번에 보면은 저기 데이터 기준이 A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 들어갈 공차 값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 파이 50의 데이터 기준을 넣으면 이 축의 중심을 의미하고 이쪽 가 부분의 중심을 의미하겠죠. 이쪽의 기준은 나 부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 부분의 축과 나 부분의 축이 일정한 부분 안에 파이 0.01mm A를 기준으로 0.01mm 안쪽으로 축의 중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번의 동축도가 됩니다. 가 부분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준이 이쪽이고요. A를 기준으로 0.008mm 안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직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각도 답이 됩니다. 15번에 마찬가지로 이 바닥을 기준으로 위쪽 면이기 때문에 평행하다, 평행도가 되겠고 16번에 기입할 수 없는 것은 나왔는데 여기 보면 뒤쪽에 데이터 기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A가 무엇인지 B가 무엇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21번 저희가 살펴본 대로 위쪽은 전체 길이고 아래쪽은 지정 길이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0.1mm, 지정 길이에 대해서는 100mm당 0.05의 허용치, 이 평행도의 허용치를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는 데이터 기준, 19번에 2번 되겠죠. 공차 값이 되겠고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이 평행도는 공차의 종류 기호가 되겠죠. 20번도 지정 길이 100mm에 대해서 0.01mm다. 이것은 이러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25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공차 값 뒤에 m이라고 붙는 것은 실효 치수라고 나오는데 여기 추계 치수가 파이 20 플러스 마이너스 0.1mm입니다. 그래서 최대 실체 공차 방식에서 실효 치수가 나오는데 최대 치수는 20.1이 되고 최소 치수는 19.9mm가 되겠죠. 여기서 최대 실체 공차 방식에서 실효 치수이기 때문에 최대 치수에서 공차 값이 0.2를 더한 20.3mm가 된다.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표면 거칠기 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표면의 거친 정도입니다. 요철이라는 말이 한자로 하면 요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면이 평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공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면이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의 표면의 거친 정도를 기호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표면 거칠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RA와 Rmax, RZ가 있다. 중심선 윗부분을 기준 길이로 나눈 값을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낸 것.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Rmax는 최대 높이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골과의 높이 차를 측정해서 나눈 것. 그 다음에 RZ는 10점이기 때문에 총 10개, 깊은 쪽 5개, 골 및 평균 값의 차를 나타낸다. 이런 면이 이렇게 나왔을 때 기준 길이에서 가장 높은 곳하고 가장 낮은 곳을 평균 낸 것이 Rmax가 되겠고요. 제일 높은 부분에 5개, 아랫부분 5개의 평균 낸 것은 10점 평균. 그 다음에 RA는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서 평균을 낸 것이다 라고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에서 이런 식으로 표면 거칠기 기호, 이것은 외워둬야 됩니다. 이 다듬질 기호에 이런 기호들은 옛날 도면에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왼쪽과 같은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위쪽에 이런 표시는 주조 표시입니다. 주조라고 하는 것은 붕어빵 틀에서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부분을 주조 형식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부품을 주물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거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외워주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주조품이 됩니다.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W나 X나 Y나 Z, W는 우리가 거친 면이라고 합니다. X는 일반적으로 중간 면, 중간 거칠기라고 하고요. Y는 정밀한 면, Z는 초정밀한 면이라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Z로 가면 갈수록 면이 정밀해지고 W로 가면 갈수록 면이 거칠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가 거친 면이라서 다른 부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 아무래도 접촉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거칠게 만들어도 되고요. X는 접촉을 해서 고정되는 면, Y는 접촉 후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정밀해야 되는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Y를 사용한다. Z는 정밀 다듬질, 랩핑이나 호닝 배우지 않았는데 후처리를 해서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Z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평균 거칠기가 우리가 RA라고 했습니다. 중심선 평균 거칠기 2번에 1번이고요. 산술 평균이랑 나오면 4번 찍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면 거칠기 기호가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2번하고 3번을 배웠죠. 3번은 여기 W부터 X, Y, Z가 여기 위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2번은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3번은 제거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은 외워두세요.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면 거칠기를 기호로 쓸 수가 있고 4번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래쪽에도 동일한데요.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막아주는 것을 제거 가공을 필요한다. 아래쪽에도 보면 면의 지시기가 틀린 것은 이런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고요. 금형에 생산되는 플라스틱 눈금자와 같은 제품 등의 제거 가공 여부를 묻지 않을 때 여기 이런 기호 2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10번에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 중에서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상태인데 우리가 중심선 평균 거칠기는 RA라고 했고요. 이 Z에 기호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갈 때는 이 숫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값 0.2 이렇게 골라내야 됩니다. 가장 고운 다듬질면 0.2 또는 여기에서 Z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표면 거칠기에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거칠기 기호에서 여기 A, B, C, D, E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됩니다. 앞글자만 따서 이 RA 값이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A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B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B는 가공 방법인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법에서 약호가 어떤 기호가 들어가는지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줄무늬 방향 기호가 이 D 부분에 들어갈 부분이 기호가 이렇게 생기면은 투상면에 평행한 것입니다. 는이라고 나오면 평행하게 줄무늬 방향이 나오고요. 투상면에 비스듬하게 두 방향으로 교차하는 면 이렇게 그림 또는 기호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M은 줄무늬가 여러 방향 또는 무방향입니다. 자주 나오는 게 C랑 R이 나오는데 C는 중심에 대하여 거의 동심원 모양,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기호는 C가 나옵니다. R은 이렇게 레이디얼 모양이라고 해서 중심에 대해서 거의 반사 모양, 레이디얼 모양 해서 R이 나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A, B, C, D, E 나오는 것 중에서 B가 가공 방법인데 여기에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나오는데 연삭 기호는 G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기호가 나오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 선반은 스펠링이 레스입니다. 그래서 L이 나오고 밀링은 스펠링 자체가 밀링이니까 M이 나오고요. 나머지 연삭은 그라인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G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웬만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자, 여기 아변이 2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너무 많이 외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도에서 나오면은 문제를 풀고 그거보다 넘어간다. 그래서 보기에 아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찍고 나머지 것들은 운에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번에 가공 방법이 약호 틀린 것은 나오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보링은 B, 선반은 레스, 리머는 FR, 리머 정도도 외워주면 좋습니다. 일단 호닝의 스펠링이 H로 시작하니까 H 되겠죠. 그래서 호닝은 H다 라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번에도 B에 들어갈 부분은 가공 방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16번 마찬가지로 표면 거칠기 값 표시 방법이 나오는데 실수 기호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요것도 정해집니다. 3번 요것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3이 위쪽에 아래쪽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6.3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적어야 됩니다. 6.3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17번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표면거칠기의 기입에 4번이 틀렸는데 이것은 왜 틀렸느냐? 자,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A가 이렇게 적혀지면 안 되고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이것도 틀린 부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칠기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절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 면에서 표면 걸치기는 우리가 절삭하는 방향에다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4번처럼 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19번에 줄무늬 방향이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 것대로 무방향 또는 교차 방향 X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 이 M이 들어가는 부분이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 L은 3반으로 가공을 하라라는 약호가 되겠죠. 가공 기호. 21번에도 마찬가지 여기 교차 또는 무방향은 M 나오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22번처럼 잘못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를 평행한 것은 M이 아니죠. M은 무방향입니다.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고 23번도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방향 또는 무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C가 되겠고요. 27번에 C는 동심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심원이니까 C가 나오고 29번처럼 이런 것은 레이디얼 이 방사 모양도 레이디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호를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제도 수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제도는 아무래도 쉽게 느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춘다.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